1분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해설하는 건 단지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실수가 자주 반복되는지를 알고 대처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원인 분석이 의미가 있는 게 오답률 높은 문제입니다. 2018년 6월 고1 모의고사 오답률 1, 이부터 3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보다 독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문법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원어민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41번, 42번 2018년 6월 모의고사인데요. 이 문제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것은 41번 아니고 42번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1번이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30%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답이 많았다. 오답이. 왜 유니크는 루틴하고 어떻게 되면 반대말일 수 있거든요. 유니크하다는 말은 독특하다는 얘기고, 루틴이란 말은 반복적인, 일상적인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진 않은 거죠. 일상적인 거니까. 평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반대말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해석을 다 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틀렸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해석은 다 했는데 왜 틀렸을까? 네, 이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journeyed far to take part in the Canadian fur trade. Many saw how inhabitants of the northern regions stored their food in winter by burying the meat and the vegetables in the snow, but probably few of them had thought about how this custom might relate to other fields. 자, one who did was a young man named Clarence Bursey. He was amazed to find that freshly caught fish and duck, frozen quickly in the same fashion, kept their taste and texture. He started wondering, why can't we sell food in America that operates on the same basic principle? With this thought, the frozen food industry was born. He made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what, for the northern folk, was ordinary practice preserve food. So, what went on his mind when he observed this means of storage? 네, 그래서 네, 어디까지 읽었나? 네, storage. Something mysterious happened in his curiously engaged mind. Curiosity is a way of adding a value to what you see. In the case of a bird's eye, it was strong enough to lift him out of the blank way of seeing things. It set stage for innovation and discovery, for coming up with something new. 자, 문장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보다시피 오답률이 76%가 나올 정도로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장문 독해다 보니 맨 마지막에 나와서 아마도 다 못 읽고 찍은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학생들을 뺀다 하더라도 1번을 찍은 학생이 굉장히 많은 거로 봐서 다 읽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1번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시작해보죠. 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어요. far, 멀리. 그래서 카나다에 있는 모피, fur trade, 모피 무역의 거래에 참여하고자 했죠. 많은 이들이 봤어요. 어떻게 그 거주자들, 북지역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음식을 겨울에 저장하는지를요. 바로 파묻는 거죠. 고기와 야채를요. 바로 눈 속에 파묻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거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 관습을 다른 분야의 필드, 다른 분야에 연관 지어볼까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영맨이고 이 젊은 아이는 바로 이것을 한 젊은 아이는 클래렌스 버사이라는 이름의 아이고 그 사람은 놀랬던 거죠. 대디 알고 나서 갓 잡아놓은 물고기와 떡, 오리가 all frozen,
빠르게 그와 같이 빠른 방식으로 얼리면 그들의 테이스트 맛과 그 다음에 질감이 유지되더라. 그는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팔 수 없는 거지? 미국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오퍼레이트한 것을 팔 수 없을까? 그렇죠?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해서 기준으로 오퍼레이트 운영을 하는 그런 음식을 팔 수 없는 걸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이 프로즌 음식 산업이 결국엔 냉동 산업이 결국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 사람이 바로 extraordinary, 아주 이러한 비범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뭐로부터 만들었을까요? 북쪽 folk,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ordinary한 것, 일반적인 거죠.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관행이었어요. 이런 것을 preserve, 음식을 보존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비범을 끄집어냈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던, 진행되고 있던 것은 뭘까요? 자, 그의 마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그가 이런 means of storage, 저장의 수단을 봤을 때 때때로 미스테리한 것들이 일어나요. 이러한 호기심 어리고 그리고 full, 가득 찼죠. 충분히 engage한 마음, 관여했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 이게 집중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호기심 어리고 굉장히 집중하는 마음에서 미스테리한 것들이 일어나요. 어떤 그런 미스테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호기심이라는 게 바로 가치를 당신이 봤던 것에 더 붙여주죠. 볼사이의 경우처럼 그것은 굉장히 강력했던 거야. 바로 그를 out of the way, seeing things, 자신이 보고 있는 그러한 방식, 그것을 보고 있는 방식에서 out of만 보시면 안 됩니다. 리프트까지 보셔야죠. 그를 끄집어 올리는, 끄집어내는, 벗어나게 하는 그러할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혁신과 발견의 스테이지, 무대를 마련해 놓은 거죠.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가기 위한 그러한 무대를 마련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정말 쉬운 표현이었는데 왜 틀렸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out of란 단어를 뭐뭐로 부터로 해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방법으로부터, 이렇게 이 아이에게 독특한, 이 아이만 갖고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보는 방식으로 이거 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 않고서 1번을 고를 리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아마도 읽으면서 이 리프트란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발현되는 이유는 너무 집중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한쪽만 집중해서 보면 전체가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리프트까지 한꺼번에 같이 보셨다면, 충분히 여기 보셨다면, 길게 보셨다면은 리프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충분히 강력하게 그를 일반적인 루틴이죠.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유니크하게, 다른과 다르게, 독특하게 그는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루틴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이럴까요를 제가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이걸 읽는 동안에 한 단어 한 단어 눈길을 줄 수가 없던 거죠. 구문 독해하랴, 그렇죠? 또 실전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일까요? 실전에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풀랴. 구문 독해 자체가 시간을 많이 뺏어먹는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방법이고, 이 비효율적인 방법이 학생들에게 시간에, 그런 비효율적이란 말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너무 성급하게 그냥 빨리빨리 막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다가 전체 내용이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방법이겠구나 생각하고 일본을 고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현상이 발현되는 이유는 바로 구문 독해 때문이에요. 비효율성. 효율이 떨어지니 그것 때문에 성급하게 전체 흐름 못 잡는 거. 두 번째는 그거고요. 그래서 리프트하고 아웃오브를 달리 봤다는 거. 구문 독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리프트란 단어와
out of라는 수거는 없습니다. 이런 구문도 없지요. 예? 없는 겁니다. 리프트예요, 리프트. 예, 리프트. 이런 구문도 없고요. 알았으면은 뭐 어쩌겠어요? 뭐 다 구문을 외울 수는 없는 거고, 결국 구문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의미를 끊는지를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요. 그것은 구문 독해 때문에 망가진 여러분들의 독해력이에요. 독해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에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리프트하고 아웃업을 연결시켜서 그를 이러한 방식에서 리프트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빠져나오게 해준다는 얘기군요. 어떤 방식에서 빠져나오게 끄집어낸다는 건데, 이거를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구문 독해예요. 구문 독해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구문 독해로 인해서 약해진 이 독해력. 분명히 아웃오브에도 프롬의 뜻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 라고 요것만 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만 보면서 생각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요것만 딱 잘라서 본 거죠. 요것만 딱 이렇게. 그거와 함께 시간이 부족하니 생각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총체적으로 이제 구문 독해와 거기서 일어나는 결과인 시간, 이 두 개의 싸움에서 결국 성급하게 틀리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문이 쉬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구문 독해는 독해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독해를 약화시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구문 독해를 꼭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도 충분히 독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도 됩니다. 구문 독해요. 자, 두 번째 문장도 가볼게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의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3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themselves잖아요. 혹시 이거 모르는 학생 있을까요? I love me일까요? 아니면 I love myself일까요? 이거는 중학생도 알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I love myself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뜻이거든요. 그때 이제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 쓴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뭐뭐를, 나 자신을 이렇게 되니까. 알아요. 문제는 이거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해석이 돼야 돼요. 또다시 독해력의 문제가 점화가 되는데, 결국 독해력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잠깐만요. 하여튼 독해력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독해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역시 내가 구문 독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들어갈게요. 실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해석하시면서 구문 독해를 적용하지 않고 독해를 해요. 하여튼간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해석의 차원이지 몰라서 못 푼 게 아니다. 가보겠습니다. Plastic is extremely slow to degrade and tends to float, which allows it to travel in ocean currents for thousands of miles. Most plastics break down into smaller and smaller pieces when exposed to ultraviolet light, forming microplastics. These microplastics are very difficult to measure once they are small enough to pass through the net typically used to collect themselves. Their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food webs are still poorly understood. These tiny particles are known to be eaten by various animals and to get into the food chain. Because most of the plastic particles in the ocean are so small, there is no practical way to clean up the ocean. One would have to filter enormous amount of water to collect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plastic. 자, 제가 자꾸 이것을 해석이란 말 하니까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런 겁니다. 설명하면 알아요. 저 말고도 이거를 해설한 강사들 분명 있어요. 그럼 설명하면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심하게 볼 거예요. 야, 이거 몰랐니? 이거 알잖아. 이거 왜 틀려? 라고 말하는 그 강사가 한심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안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 접근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접근법. 다시 말하면 나 이거 yes 알아, 몰라, 이 개념이 아니라 알아도 틀린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해석이 안 돼서, 본질적으로 해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너 몰라? 주어 동사 목적어서 같으면은 얘 목적어 셀프 쓰는 거 몰라? 알아요. 그래도 틀린다고. 그래서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도, 해설 강의를 듣고도 그 다음에 똑같은 하면 또 틀려요. 반복적으로 10번 20번 틀립니다. 왜?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천천히 디그레이드, 우리가 말하는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거겠죠. 예, 여기서 이렇게 떠다녀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떠다녀서 이게 받는 겁니다. 떠다녀서 그것이 플라스틱이 오션 커런트, 해류를 따라서 흐르게끔 수천 마일을 가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앞에 전체를 다 받고 있어요. 여기 전체가 다 위치가 받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럴 때 왜다 복수명사 놔뒀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뒤에다가 이제 복수명사 놔뒀다면 이거 S가 붙었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거야. 예, 이거 전체를 받는 게 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션의 흐름으로 수천 마일을 가는 것을. 자, 그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브레이크다운, 분해가 돼서 좀 더 작아지는 조각이 돼요.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릿, 우리가 말하는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그래요. 그러면서 형성이 되죠.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형성합니다. 줄쳐 있네요.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하나, 너무 당연한 거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니까 분사구문을 쓴 거죠. 그래서 형성합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형성합니다. 자,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매우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것들이 조금해졌다면 충분히 통과해 버립니다. 뭐를? 네트, 그물망을 통과해요. 자, 저 일반적으로 이용해요. 그물망을 뭐 하는데? 자기 자신을 모으는데? 아니겠죠. 플라스틱을 모으는데, 수집하는데 이용되는 거니까 셀프를 빼고 이게 되겠죠. 이걸 써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겠죠. 네. 그물망이 자기 자신을 수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플라스틱이 아니겠습니까? 플라스틱을 수거하는데 그걸 통과해 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3번이다. 어때요? 막상 들으면 쉽죠? 막상 이게 왜 안 된다고요?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이러한 임팩트는 마린 엔바이러먼트, 바다의 환경과 음식의 어떤 먹이 사슬 같은 거, 그런 웹에 충격을 가해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조그만 그런 파리클 입자는 다양한 애니멀들에 먹혀서 음식 먹이 사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플라스틱 입자들은 바다에서 입자들이니까 아가 되겠죠. 너무나 조그맣거든요. 모스트가 주어긴 한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완오브라면 해석해보면 알잖아요. 플라스틱 중에 하나니까 이지가 되겠죠. 근데 분명 대부분의 플라스틱 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복수가 되는 거죠. 한두 개 아니니까. 이렇게 쓸 일 없겠죠. 투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개라면. 그럼 아가 되겠죠. 상식적인 거예요. 애울려 가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해석하시면 얘가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most of 뒤에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생각하고 들어라.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해석하면 다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조금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해지기 때문에 데어라 플레이드가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죠? 바다를 깨끗하게 할 청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마 필터를 엄청난 양의 물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야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그만 양의 플라스틱을 수거하는데도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릴러티블리 맞죠? 자,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정리합니다. 내가 셀프를 쓰는 방법을 몰랐어요 라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학생은 극히 드물고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나의 독해력에 문제가 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틀릴 것이다. 예, 이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독해력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경우도 구문 독해를 하면서 키우시면 독해력은 거꾸로 나약해집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10분 중에 9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문 독해가 필수라고요? 네, 이분들이 다 틀렸어요. 미안하지만.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어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왜 구문 독해가 이게 사람을 참 미치게 하는 거냐면요. 처음에 볼 때 이해가 돼요. 너무 쉽고 잘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너무 쉬우니까. 근데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ift out of란 구문은 없거든요. 모든 것을 구문으로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기에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다 들어가는 것 같고 자기 생각에는 얼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 B, C, D 알파벳을 알면 영어를 알죠. 아는 것 같죠. 왜? 모든 게 다 알파벳으로 돼 있거든요. 알파벳이 아는 거 있네 이 중에? 없죠? 내 말이 맞잖아요. 알파벳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알파벳 알면 됐네요. 아니한 거 아시죠? 이건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 뿐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거든요. 구문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언어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문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언어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요. 구문은 그걸 분석해 본 거예요. 나열해 본 거예요. 이거 이러네? 이거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 같아요예요. 그러다 보니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려요. 안 맞는 것도 있고요. 구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한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되네. 이건 또 되네. 그래요? 이게 온이 맞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이거 썼을 때 푸어리는 왜 여기서 가난하게 해석하지 않았죠? 그 뜻이 형편없다 뜻이 있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거를 다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사전에 있는 단어 다 외워야 되게요? 하여튼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답 말씀드린다면 구문 독해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쉽게 느껴지나 가면 갈수록 슬픔을 느낄 것이다. 왜? 이걸로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쳤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대학을 못 갔거나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영어에 문제가 생기는 지속적인 문제를 밟고 들어가죠. 그래서 세계적인 시험인 토플 시험은 문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쓸모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이거 오답률 69%짜리 3위입니다. 계속 독해력이 걸리고 있어요. 아까 장문 독해에서 빈칸 맞추기도 결국엔 독해력의 문제였고 어법 문제도 2위였는데 독해 문제였고 마이셀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문제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봐봐. 더 슈퍼바이저지. 여기 슈퍼바이저야. 그러면 B가 C 앞에 나올 수 없죠. C 다음에 나오거나 아니 C 다음에 A로 갔다가 B로 가고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간 C 다음에 나올 수는 없겠죠.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실 다음에 더 나온 거 모르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의 오답률이 3번 다시 말하면 B 다음에 C가 나온다. 얘가 오답률이 30%나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화를 낼 거예요. 야 바보 아니니? 너 이거 안 보여? 슈퍼바이저 더 슈퍼바이저 내가 알려줬잖아. 그 선생님이 바보예요. 왜? 여러분 이건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론은 시간의 여유가 있고 번역할 때는 괜찮아요. 번역이란 말 아시죠? 꼼꼼하게 시간 갖고 해석하는 거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실전에서는 번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이걸 놓칠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 그 모든 단어의 어를 꼭 보고 꼭 덜을 찾아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독해를 놓쳐요. 다시 말하면 커다란 물줄기를 봐야 되는데
자잘구리가 옆에 잔도를 보고 있는 거 똑같은 경우예요. 그런 거 놓쳤다고 이 문제 못 풀게 한다면 그 문제 낸 사람이 잘못 낸 거죠. 설마 이 사람이 어와 더 요거 내기 위해서 이 긴 문장을 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므로 더 갖고 얘기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 강사 듣지 마세요. 이건 이론적으로 번역할 때는 가능하나 실전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본질이 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30% 학생들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못 봤던 거예요. 순간 해석하면서. 또 두 번째 갈게요. 그러니까 어와 더 갖고 문제를 푸는 이런 기법은 저도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나 실전에 적용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해석 안 하고 이게 신경에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자잘구레한 게 가다 보면은 해석이 안 돼요. 엉망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이 디스 같은 거. 얘가 뭘 찾으라는데 이거 찾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디스는 이것저것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TV에 나오는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거시기예요. 근데 거시기를 꼭 찾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지시어를 꼭 생각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하수입니다. 그렇게 강의하세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해보세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자잘구리한 것에 신경 쓰면 번역하는 사람이 가능해요. 선생님들은 번역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처럼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히 앉아가지고 읽어본단 말이에요. 읽으면서 하나씩 보면서 아이고 디스가 뭘 가리키냐?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B로 갈까 C로 갈까? 이거 제끼자. 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죠. 왜 자기 생각일까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시간 있게 보니까 그러죠. 실제 여러분들은 적용 안 된다. 제가 그래서 계속 틀린 거를 반복하고 싶으면 어와 더를 찾으시고 대명사 가리키면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릴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nterpersonal messages combined. 그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독해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선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combine content, relationship, dimensions. That is, they refers to real world, to something external to both speaker and listener. At the same time, they also refer to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You can appreciate this most clearly if you visualize the same command being made by the trainee to the supervisor. It appears occurred and out of place because it violates norm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visor and trainee. It also contains relationship message that says something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supervisor and the trainee. Even the use of the simple command shows there is a status between a difference that allows the supervisor to command trainee. For example, a supervisor may say to trainee, "See me after the meeting." This simple message as a content message that tells the trainee to see the supervisor after the training, after meeting. 이것도 for example 힌트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거 뭐 힌트라고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쵸? 이거 몰라서 못 푸는 거 아닌 겁니다. 이런 거. for example 모르는 학생 없어요. 그래도 틀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자 가볼게요. 자, 인터퍼스널 사람 간의 메시지라는 것은 내용도 있고 관계라는 그쵸? 내용과 관계의 측면들을 결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즉 그것들은 리얼 세계를 언급한 거, 실제 세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 밖으로 나온 어떤 것과 동시에 그들은 또한 관계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당사자 사이에서의 관계도 언급해 줍니다. 뭔 소리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럴 수 있어요. A번. 여러분들은 이것을 appreciate 할 수 있습니다. mostly clear, 명확하게, 좀 더 가장 명확하게 이것을 appreciate 할 수 있습니다. appreciate 뜻이 뭘까요? 우리말이 없어요. 진가를 알아보다? 이것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어요. 명확하게. 틀리지 않죠. 앞에 있는 것의 진가를 알아볼 수도 있어.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러므로 이거는 앞에 보자마자 이건 아니야 라면 그 사람 가짜야. 그 사람 가짜야. 왜? appreciate란 말을 여기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갖고 알 수 없어요. 자, most likely if.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 보시고 나서 계속 갈게요. if visualize. 자, 당신이 같은 명령을 트레이니, 견습생이 감독관에게 한다면 그것은 occurred, 이상하고 out of place, 뭔가 in place가 제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out of place는 제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게 뭔가 어색하고, 그리고 out of place, 뭔가 불편해요. 예, 정상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를 위반했거든요. 감독과 트레이니, 견습생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자, 비변 갑니다. 그것 또한, 이 중요하잖아요. 그것 또한 관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연관이죠. 슈퍼바이저와 견습생 사이에 어떤 커넥션을 말하는 건데, 심지어 그러한 심플한 커맨드의 사용도 지위의 신분의 차이를 보여줘요. 슈퍼바이저가 커맨드 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거죠, 트레이너에게. 자, C 갑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커맨드를 해요. See, 끝나고 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러한 심플한 메시지는 컨텐트 메시지, 내용이 있는 메시지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죠. 맞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트레이너에게 미팅 후에 보자고 명령한 거거든요. 됐죠? 이제 갑시다.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C 다음에 A냐 B냐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보다시피 여기서는 관계를 말해준다고 했어요. 뒤에 보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관계란 말이 나와요. 관계를 위반했다고 했어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길게. 그러면 C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끝나고 봅시다라고 명령한 거, 요거죠. 명령한 거, 이거를 컨텐트 메시지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C 다음에 A냐 B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답은 명확히 나왔어요, 사실. 왜? A번에서는 또한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릴레이션십 메시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심플한 이러한 커맨드도 그들의 신분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누가 누군지를. 근데 A를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명확히 이것을 appreciate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너가 뭐 한다면 똑같은 커맨드 메시지를 누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 높은 사람에게 한다면 그거 이상하거든. 불편하거든. 왜?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를 깬 거거든. 그러므로 C 다음에 B가 오고 그게 위반됐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B가 나와 A가 정확히 나올 수 있죠. A 다음에 B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색깔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색깔로. 그러니까 C에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겠죠? C에서는 컨텐츠 메시지. 됐지? 컨텐츠 메시지. B에서는 관계 메시지라고 그러고 A도 관계 메시지예요. 맞죠? 관계 메시지예요. 그러면 C는 무조건 앞에 나오고 색깔 다른 것일 걸.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자, 여기서는 관계 메시지라고 그랬고요. 여기도 관계 메시지라고 했어요. 길게 보시면 이해 가시죠? 관계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둘 다의 관계를. 그럼 이제 C는 명확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A냐 B냐가 문제된 거잖아요. 근데 B를 보면은 정상적인 그러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그랬고, A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트레이니가 감독자에게 명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를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B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왜 이 문제는 장문 독해는 에서 오답률이 76% 나왔는가?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석 다 했어요. 잘했어요. 했기 때문에
1번의 유니크로 간 확률이 높았어요. 문제는 이 안에서 학생들이 독해력이 여기서도 여기까지죠. 독해력이 구문에 의해서 항상 자르는 게 버릇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게 연결됐다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것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바로 독해력의 문제. 구문 독해에 의한 시간이 부족하니 대충 해석해버리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왜 3번에 댐셀브즈가 정답인데 이거를 몰라서 못 푼 것이 아니다. 그렇죠? 몰라서 푼 것이 아니라 해석을 안 됐다. 해석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못 하신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도 해석을 독해력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배워도 그거는 성적이 오를 수가 없다. 왜? 사상 누각인 거죠. 모래밭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 문제에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듣지 말아라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얘들아. 더 보이지 이거.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하수. 이거 갖고 문제를 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론적으로 가능해. 여러분들에게도 시원할 거예요. 명확하고 눈에 보이거든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게 왜 전혀 실전에서 안 먹힐까? 모든 단어를 그럼 어와 더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가깝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전에 적용 안 되는 건 필요 없다. 왜? 선생님들은 번역하고 있거든요. 집에 편안히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들은 편히 앉아서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론은 이론일 뿐. 실전에 적용되지 않는 건 의미 없다. 이해가시죠? 예를 들면 UFC 파이터란 말이에요. 맞서 치고받고 때리고 엎어지고 하는데 야, 잠깐만. 난 여기서 이렇게 때릴 테니까 왼쪽으로 때려줘. 이런 계약된 겨루기 하는 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UFC 아시죠? 이종 격투기 선수가 돼야 돼요. 이러한 쿵우도 이론에 가깝죠. 쿵우 선수가 되면 안 되고 쿵우는 좀 멋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안 먹힙니다. 실전에 UFC 선수가 돼야 돼. 실전에 강력한 선수. 그러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잡아라. 더에 신경 쓰지 말고 this에 신경 쓰지 말고 for example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지 않아도 이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런 신경 쓰면 쓸수록 나머지를 약하게 보다 보니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해석에 집중해라. 그러면 달라진 여러분을 결국 독해력이 문제다. 모든 건 독해에서 시작된다.